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가 아직도 선명하다. 딸보다 겨우 8살 많은 남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에 들어오던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그날 나는 분명히 딸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각자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에게 더 자주 머물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나는 50이 넘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젊지도 눈부시지도 않았다. 주름 사이로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박혀있고 손등의 잡티는 손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가 어머니 오늘 힘들었죠 하고 따뜻하게 말 걸어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미묘하게 떨렸다. 마치 잊고 살던 여자라는 감각이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물론 나는 안다. 그는 내 사위이고 나는 그의 장모라는 것을. 세상이 허락하지 않을 관계라는 것을.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평생 남편에게 소홀히 여겨지며 살아온 나에게 장모님, 이런 거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오는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감사함이었다. 딸이 직장 일로 늦는 날, 사위는 퇴근 후에도 우리 집에 들러 전구를 갈아주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고 밥상까지 함께 차려주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있으면 나는 자꾸만 입술을 다물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괜히 웃음이 새어나올까 봐, 속마음이 들킬까 봐 조심스럽게 밥알만 세어 먹곤 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함께 하던 밤이었다. 딸은 회식이라 늦는다며 연락만 보내고 집에 없었다. 부엌에는 우리 둘뿐이었고 물 흐르는 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고요를 깼다. 그가 갑자기 내 손등에 묻은 거품을 보고 수건으로 살짝 닦아주었다.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내 심장에 오래도록 남았다. 내 손이 그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장모님,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항상 고생 많으셨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대답하려다 목이 꽉 막혔다. 누군가 내 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봐 준 게 도대체 얼마만이던가. 남편은 늘 TV만 바라보고 술에 취한 날이면 퉁명스럽게 짜증을 냈다. 나의 손을, 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내 사위가 내 손을, 내 삶을 마치 소중한 사람의 것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자꾸만 사위의 작은 행동들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식탁에서 나를 먼저 챙겨주는 눈길, 시장에서 무거운 봉지를 빼앗아 들어주는 손, 명절이면 일부러 일찍 와서 나와 함께 전을 부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그냥 착한 사위의 도리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엔가 나는 그 안에서 여자로서의 미묘한 설렘을 찾아내고 있었다. 양심은 끊임없이 나를 꾸짖었다. 너는 엄마야? 너는 장모야? 그런 마음은 품어서는 안 돼.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딸과 사위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텅 빈 머리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집안에서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딸은 남편과 함께 웃고 있을 것이고 사위는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텐데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남겨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외로움이 어쩌면 마음의 틈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틈으로 따뜻한 눈빛이 스며들었고 그 눈빛은 나를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절은이라는 역할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 아내, 장모. 평생 누군가의 무언가로만 살아오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 수 있을까? 얼굴의 주름을 쫓아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내 삶의 선택들을 따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말하고 싶었지만 삼켜야 했던 말들,
사랑받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숨이 되어 입술 끝에서 맴돌았다. 그 즈음부터 나는 조금씩 사위에게 다가가려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집안에 둘만 남는 시간이 생기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며 미묘한 거리감을 줄이고 싶어졌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정한 장모와 사위의 모습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물으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다. 상사의 눈치, 과도한 업무,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감까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젊은 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아무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던 그 시절의 나를. 그래서였을까? 나는 그를 더 이해해주고 싶었고 더 감싸 안아주고 싶었다. 어느 날 딸이 주말 근무로 집을 비운 날이 있었다. 집에는 나와 사위 둘뿐이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비까지 내리고 창밖은 더 쓸쓸해 보였다. 나는 괜히 부엌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마음을 달랬다. 그런 나를 본 사위가 거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항상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가끔은 제가 해야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어딘가 불안해졌다. 식탁 위에 놓인 두 사람분의 식기, 조용한 집안, 그리고 빗소리.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친밀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간단한 파스타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술잔에 와인을 조금 채워 내게 건넸을 때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잔을 받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조금만요.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웃으며 잔을 입술에 가져갔다.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갈 때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술 기운만은 아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옆에 앉은 그의 존재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팔과 팔 사이의 거리, 숨소리, 옅은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신경 쓰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이미 선을 넘어서는 감정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무언가를 할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자주 웃었고 괜히 사소한 일에도 감사 인사를 반복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서도 혹시라도 눈빛이 마주칠까 봐 두려워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사위가 귀가 준비를 하며 현관 앞에 섰을 때였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문 쪽으로 다가갔다. 비에 젖은 그의 코트에서 젖은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섞여 올라왔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어떤 질문을 읽어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그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괜찮은 걸까?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나는 형식적인 인사말을 건넸다. 조심해서 가렴. 문이 닫히고 다시 집안에 혼자가 되었을 때 내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방금 전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는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흔들기 시작했다.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둘만 남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나는 아마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나를 더욱 잠 못 들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사위와 마주 앉아 있으면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고 행동은 여전히 예에 바르지만 눈빛만은 조용히 진실을 드러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딸이 없는 시간에는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고 작은 발소리에도 서로의 존재를 더 깊게 느끼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따뜻함을 더 느끼고 싶어하는 나를 발견했다.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했다. 그는 젊고 앞날이 많은 남자이며 딸의 남편이다. 그를 유혹하는 순간 나는 어머니로서도 어른으로서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가짜는 아니었다. 어느 밤 현관 앞에 서서 귀가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마음속에 답을 내렸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스스로 지킨다. 흔들리던 감정도, 설렘도, 외로움도 그대로 품은 채로.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그에게 따뜻한 아침을 내어놓았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조심했고, 나 역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감정은 마음속에 남았지만 행동은 멈추기로.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한 조용한 이해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남겨진 것은 아쉬움과 따뜻한 기억뿐이었지만 그마저도 나에게는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깨워준 귀한 시간이었다. 이제 나는 그 감정을 품은 채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했다.